잡곡밥이라고 무조건 건강에 좋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의 건강 파트너.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무병백세 채널의 석PD입니다. 요즘은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흰 쌀밥만 드시지는 않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밥을 할 때 쌀 외에 잡곡을 한 가지 이상 섞어서 밥을 합니다. 식당에서도 공깃밥을 흰 쌀밥 대신 잡곡밥으로 내놓는 곳이 늘어나고 있을 정도인데요. 그만큼 잡곡밥이 건강에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잡곡밥이라고 누구에게나 무조건 건강에 좋은 것일까요? 오늘은 잡곡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 건강한 음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잡곡밥을 드실 때 주의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잡곡밥도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30세 이상의 4.1%가 만성 신장병을 앓고 있고,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들은 16.5% 이상이 신장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신장병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장의 기능이 약한 분들은 잡곡밥을 드실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잡곡에 들어있는 칼륨 때문에 자칫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신장은 피를 걸러 노폐물을 배출하고 칼륨을 포함한 혈중 전해질 조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몸에서 사용하고 남은 칼륨은 소변으로 배출이 되어야 하는데,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이러한 배출이 잘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칼륨이 들어있는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이것을 신장에서 제대로 배출시키지 못해 혈중 칼륨 농도가 점점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고칼륨 혈증이라는 중대한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으로 인해 점차 근육에 힘이 빠져 걸음을 걷는 것조차 힘들어진다거나 전해질 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어 심할 경우 부정맥이나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신장이 건강하신 분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요즘 건강에 그렇게 자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변에서 건강에 자신하시던 분들이 결국 어떻게 되시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장은 이상이 있어도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병이 상당히 진행이 될 때까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미리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잡곡밥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 두 번째는 통풍 환자입니다. 통풍은 요산이 문제인 질환입니다. 요산이 몸 밖으로 잘 배출이 되지 않아 혈중 요산의 농도가 올라가서 요산의 결정이 형성되는데, 이 결정이 신체 조직에 침착이 됩니다. 주로 관절 부위에 침착이 되는데 이로 인해 중증 관절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산은 아미노산 및 단백질의 일종인 퓨린이라는 성분이 분해, 흡수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데요. 모든 잡곡이 다 퓨린 함량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잡곡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현미와 콩류는 퓨린 함량이 높아 통풍 환자분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잡곡밥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 세 번째는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입니다. 잡곡밥에는 흰 쌀밥에 비해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잡곡밥은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소화가 잘 안 돼서 오랜 시간 포만감을 주기도 하지만, 바꾸어 말하면 음식물이 소화기관에 오래 머문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 대표적으로 어린 아이와 노년층에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잡곡은 종류마다 차이가 있지만 100g당 평균 5에서 8g 정도로 식이섬유 함량이 높습니다. 식이섬유 하루 권장 섭취량은 20g에서 25g 정도인데, 하루 3끼를 잡곡밥으로 먹고 반찬이나 과일 등 다른 음식으로도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권장 식이섬유 섭취량을 훌쩍 넘게 됩니다. 식이섬유를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게 되면
소화불량은 물론이고 비타민, 칼슘, 무기질 등의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뿐 아니라 몸 밖으로 배출까지 시켜 치질이나 변비 같은 비교적 가벼운 증상부터 골다공증 같은 심각한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잡곡을 먹었는데 영양소가 흡수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니 먹으나 마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잡곡밥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말일까요?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몸에 좋다고 아무런 생각 없이 욕심내서 잡곡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질환이 있으신 분은 당연히 의사와 상의하셔야 하고 신장이나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은 잡곡밥을 지으실 때 잡곡 비율을 낮춰서 9대1에서 7대3 사이로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잡곡도 3개월에 한 번씩은 다른 종류로 바꿔주시고 한동안 뗐다가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쩌다 보니 지금까지 잡곡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게 됐는데요. 그렇다고 잡곡 자체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번엔 반대로 잡곡밥에 넣어 드시는 대표적인 잡곡들의 유익한 효능을 소개해 드리자면 현미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과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고 비만 예방과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보리는 비타민 B1, B2 등의 다양한 영양소들을 함유하고 있어 혈액순환 개선과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며 체내 독소 제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보리에 함유된 베타글루칸은 혈당 조절은 물론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수수는 카페인산과 쿠마린, 비타민 B1, B2, 칼슘 등의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소화를 촉진하고 혈압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노화를 방지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조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해 주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고 기장은 변비를 개선해주고 혈압 및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인기 있는 귀리는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고 혈당을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잡곡입니다. 이러한 잡곡으로 어떻게 밥을 지어야 할까요? 잡곡은 소화가 잘 되도록 밥을 지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잡곡은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현미의 경우 최소 2시간 이상 불려야 하고 검은콩이나 대두 같은 경우는 최소 하룻밤 정도는 불려야 부드러워집니다. 불리는 시간은 각각의 잡곡마다 차이가 있는데 기호에 따라서 조금씩 불리는 시간을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요령은 잡곡밥을 지으실 때 잡곡 전체를 한 번에 불리시기보다는 각각의 잡곡에 맞추어 따로따로 불리신 다음 한데 섞어서 밥을 지으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